맨날 유전적으로 좀 부족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이번 DNA 검사에서도 점수가 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점수표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건강하게 살자 메이커 요 라이프스타일 랩 제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하게 되었죠. 그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 유튜브를 잠시 못하게 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저번 달 DNA 검사 후 결과지를 같이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아무리 유전자 검사라고 해도 딱 100% 이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 내가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유전자 기질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럴 확률이 있다라는 확률 가이드를 가지고 내 몸과 친해지고 또 케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유전자 검사는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마크로젠사의 마이 지놈 스토리 더 플러스 29종 키트를 선택했고요. 키트 소개 영상 및 책 캐치 영상 1편은 못 보셨다면 여기 링크 넣어드릴게요. 자, 검사 항목에는 영양소, 식습관, 운동,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전자 검사는 현재 내 몸의 영양소, 피부 모발이 현재 상태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봤을 때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려주는 결과지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리딩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DNA 샘플을 마크로젠 측에 보낸 후 정확히 2주 후에 결과가 나왔고요. 저는 이렇게 책자로 받아보는 서비스 결제를 해서 이렇게 책자로 받아보았고요. 결과는 온라인에서도 마크로젠 홈페이지에서 암호화된 PDF 파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오늘 요약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영양소부터 시작을 할게요. 영양소는 비타민 C, D부터 시작해서 코엔자임, 마그네슘, 철 저장 및 농도, 그리고 칼슘, 오메가3, 오메가6 이렇게 농도를 알 수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해당 항목들이 유전율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평균치 점수와 비교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안심 카테고리, 보시면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 이 두 가지만 평균 이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균 이하, 특히 코엔자임은 유전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였네요. 여기서 이 항목들의 점수는 현재 내 영양소 점수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영양소들을 얼마나 대사 또는 저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고요. 이제 각 영양소마다 특징, 솔루션, 관리 팁도 알려주고 정확히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도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에는 이런 유전자를 검사했고 이 유전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나쁨으로 나와 있네요. 비타민 C를 음식이든 영양제든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겠죠? 솔직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섭취의 중요성과 이제 관리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큰 걱정은 되지 않는데 전 특히 나쁨으로 나와 있는 코엔자임이 예전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할 때는 항상 꾸준히 영양제로 섭취를 했으나 요즘은 사실 잘 먹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전적으로 코엔자임 농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코엔자임은 꾸준히 복용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코엔자임 부가적인 설명으로 모든 인간 세포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영양소이지만 20대 이후부터 노화,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양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라는 설명도 돼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 먹던 코큐텐 영양제 바로 구매 다시 했습니다. 다행히 마그네슘은 우리가 웨이트를 할 때 근수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마그네슘은 거의 100점 가까이 나왔네요. 그리고 기타 영양소, 오메가3나 6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어떻게 관리를 하고 무슨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지 일상생활에서 관리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줘서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바로 제가 유전자 검사를 꼭 하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유, 바로 운동 카테고리입니다. 근력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그리고 운동 후 회복 능력 이 세 가지를 검사하는데요. 맨날 유전적으로 좀 부족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이번 DNA 검사에서도 점수가 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점수표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운동 적합성 점수가 안 좋게 나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제 점수표입니다. 운동 회복력을 제외한 근력과 지구력 모두 유전적으로 좋으며 심지어 한국인 평균보다 높은 점수 거의 100점대를 가지고 있네요. 자, 처음에 이 점수표를 보고 또 든 생각이 여태 내가 운동해서 결과가 늦게 나온 거는 또 내 노력 부족인가 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또 잘 생각해보니까 이 테스트가 금기대 성장률, 아나볼릭 성장률을 본 것은 또 아니니까요. 근력 적합성 설명은 유전적으로 웨이트, 단거리 달리기, 근력 운동 시 효율이 높은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되었고, 유전자 검사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과 관련된 물질을 필수 아미노산으로 변환한 유전자 중요하죠. 그리고 혈압과 체액 및 전해질 조절 역할 두 가지를 했네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전해질을 했는데 다행히 전해질은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되게 흥미롭게 생각한 게, 제 근력운동 적합성 아래에 보면은 관리 팁이랑 추천 영양소 및 근위성 원료가 있는데, 여기에 뭐 단백질, 크레아틴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흔한 거고, 나머지 두 가지 헛개나무 과병 추출 분말 그리고 마카 젤라틴화 분말, 이 두 가지는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헛개나무 하면 뭐 숙취, 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두 가지가 왜 근력 운동에 좋은지는 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컨텐츠로 한번 준비는 해볼게요. 두 번째로는 바로 지구력 운동 적합성 테스트입니다. 세 가지 검사 항목 중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항목이 바로 혈관 생성 그리고 세포 성장 증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 그리고 지근섬유, 속근섬유, 타입 1, 타입 2 근섬유 비율 결정 유전자, 이렇게 두 개는 좋은 거로 나오네요. 자, 운동 카테고리에서 한 가지 안 좋게 나온 부분은 바로 운동 후 회복 능력이 보통 이하, 평균 이하로 해서 거의 나쁨으로 나왔는데요. 꼭 운동을 할 때 노력에 비례한 게 아니라 리커버리도 당연히 운동하는 루틴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몸을 만들고자 할 때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할 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더 중요하게 들어가고, 회복 루틴은 좀 관심을 덜 갖게 되긴 하는데요. 리커버리도 운동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실히 회복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리커버리 루틴은 뭐 음식 섭취, 수면, 휴식도 액티브 휴식이냐 아니면 진짜 그냥 늘어져서 자느냐, 그리고 또 마사지, 반신욕 너무 많아서 내가 가장 회복 반응이 빠르게 오는 리커버리 루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피부 모발입니다.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남성형 탈모, 모발 굵기, 원형 탈모 5가지 검사인데요. 보시다시피 모두 축복받은 유전자는 아니네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 부분들이 좋게 나왔더라면 아마 이 검사에 좀 의심을 했을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바로 탈모. 저는 양가 할아버지 두 분 모두 대머리이셔서 오래전에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색소 침착도 유전적으로 좋지 않아서 뭐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녹차팩 이런 기타 건강관리 팁도 많이 알려줘서 정말 좋았고요. 특히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내 유전자를 분석한다 한들 과연 이게 얼마나 또 정확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제가 다음 모발 굵기를 보고 이 검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구나 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모발 굵기가 굉장히 얇은 게 전 항상 콤플렉스였는데, 여기 써 있어요. 모발이 얇은 경향으로 쉽게 송산될 수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은 모발 샴푸 이제부터 좀 찾아보려고요. 자, 다음은 식습관인데요. 여기서 제가 앞서 바로 말씀드린 모발 굵기로부터 온 신뢰도가 여기서는 사실 조금 주춤했는데요. 바로 제가 식욕관리 수준,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는 수준이 높아 과식 또는 폭식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저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고도 비만이었고 지금도 살을 빼는 과정에 있죠. 여기에서도 식습관 조절 우수형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럼 저는 여태 가짜 배고픔과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다는 게 100% 밝혀졌네요. 특히 비만 관련 유전자가 좋음, 여기서 좋음이라는 거는 비만 유전자가 비교적 많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도 좋다고 하는데, 역시 야식과 폭식은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살을 찌게 하는군요. 이렇게 보면은 운동과 또 식습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저처럼 관리를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이 찔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자, 뒤에 나오는 건강관리 카테고리에 비만 항목이 있는데,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영양소 분해 과정, 그리고 체질량 지수 조절, 이 두 항목이 모두 나쁨인데 이것 때문에 살이 찌지는 않았을까라고 믿고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개인 특성으로 알코올 홍조, 니코틴 의존성, 그리고 카페인 대사 능력, 이 세 가지를 검사했는데 모두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제가 맥주를 정말 한 입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것도 뭐 평균 이하로 거의 나쁨에 가깝죠. 그리고 또 카페인 대사 능력도 거의 나쁨인데,
과연 그렇다면 제가 여태 마셨던 커피, 특히 운동 전에 마셨던 커피나 부스터 제품에 들어있는 카페인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대사가 됐을지 의문이 드네요. 카페인 대사의 90%를 담당하는 유전자 두 가지 모두 납봉으로 되어 있어서 운동 전 섭취한 카페인이 아예 효과가 없었다라기보다는 저한테 좀 늦게 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페인의 부작용, 잠을 못 잔다든지 심박도수가 올라갔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너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잘 느끼지는 못했고요. 이 결과지를 받아보고 나서는 커피량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특히 오후에는 요즘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어요. 다음은 마지막 카테고리로 건강관리 항목들인데요. 비만, 중성지방 농도, 체질량 지수, 콜레스테롤 LCLC랑 HDLC, 공복혈당, 그리고 혈압 이렇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지수들은 내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이럴 확률이 높다는 걸 나타내고요. 유전적으로 모두 90점 이상으로 좋으나 HDLC 콜레스테롤과 공복혈당이 평균 이하네요. 특히 HDLC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등으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또 보통으로 받은 항목이 바로 공복혈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한 건강한 식습관 운동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바로 간에 저장되는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생성하는 유전자가 나쁨으로 나와서 운동을 할 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포도당으로 에너지 대사를 못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러면 이제 탄수화물, 카브 사이클링을 통해서 탄수화물량 조절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이제 모든 유전자 검사 카테고리 항목별 유전자 검사 설명과 그리고 유전자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지도 따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알고 있지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바로 행동을 하자. 나쁜 점수를 받은 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무조건 좋다고 해서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절실하게 느꼈고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됐고요. 이제 이런가 저런가 갈팡질팡 하던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운동과 식습관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제 유전자 탓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어떤 미량 영양소를 내가 집중적으로 섭취를 더 보충을 해줘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우리의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당연한 말이지만 We are what we eat.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결정되는데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어렵고 힘들 때에는 변명거리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건강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쉬고 멘탈 정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잘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요즘 웨이트를 저는 매일 전신을 하는데 파워나 근육량 증가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으나 사실 너무 피곤했어요.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것 같기도 해서 좀 3분할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짬뽕 분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이 결과지를 받아보고 내가 회복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서 다시 3분할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어제 운동한 근육 부위들은 하루 정도는 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 모든 게 맞춤, 커스터마이징 되는 시대잖아요. 이제 건강관리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관리 팁, 식습관 팁, 운동 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체질을 갖고 있고 하니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 유전자는 어떤지, 내 체질은 어떤지를 한번 아예 모르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서 집중적으로 내 몸에 맞춤 케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전자 검사 결과 리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